혜린이랑 혜린 그리고 장원영, 제니의 공통점이 뭘까요? 예쁘죠? 뭐 요새 상담 때 많이 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이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자기 주장이 확실한 귀거든요. 요즘에는 이런 귀를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. 그 서 있는 귀를 우리가 배울 때는 그 미키마우스 귀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교정해야 되는 것처럼 배웠어요. 과도하게 서 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되게 불편해서 보통은 머리 스타일로 가리는 경우가 흔했고 뒤 연고를 접어주는 수술법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걸 선호하나요? 요새는 좀 반대로 또 좀 이렇게 쫑긋 보이게 하는 게 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. 그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. 귀가 이렇게 살짝 정면 잘 보이게 만들었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. 그런 말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. 원장님들 시술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사실은 해본 적은 없고 SNS 본 적 있어요. 김 원장님 어떻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? 저는 좀 최근에 좀 문의도 오고 상담도 들어와서 좀 해본 적은 있기는 합니다. 필러가 되게 좀 생소해가지고 드라마틱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필러를 어느 부위에 주입을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. 목적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. 이제 보통 귀를 좀 보이게 앞으로 좀 세우려고 할 때는 보통 귀 뒤쪽에다가 놓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귓바퀴 쪽에 놓는 것도 있고 좀 여기가 통통해지면은 귀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좀 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귓볼에도 귓볼 모양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좀 칼기이신 분들이 교정을 원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귓볼에도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옛날에도 귀가 이렇게 앞에서 잘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귓볼이 너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재물과 관련되는 그런 속설이 있었죠. 귓볼이 너무 없으면 재물 운이 좀 떨어질 수 있다. 그런 것 때문에 귓볼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저도 과거에는 그런 분의 필러를 놔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귀라는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서 필러를 넣을 때 잘 안 받아줘요. 쉽게 말하면 나는 많이 넣어주고 싶은데 안 들어가요. 그리고 더 넣으려고 그러면 앞서 넣은 필러가 삐져나오죠. 그래서 칼귀를 완전히 동그란 귀로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. 대신에 약간의 그 너무 날카로운 느낌만 조금 완화된 느낌 정도. 그 정도까지는 해본 적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. 필러로 이거를 세우려면 꽤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뒤쪽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그걸 수술적으로도 교정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심지어 보형물을 넣기도 하고 뭐 저희가 이제 좀 이건 다른 경우지만 뭐 이제 소위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갈비뼈 연고를 좀 사용해서 뒤에 받쳐주는 것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필러로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귓볼이나 귓바퀴 하는 용량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서 보통 한 3-4cc는 그래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꽤 많이 들어가네요. 네네. 그리고 필러는 좀 액체잖아요. 근데 귀는 이제 연골로 이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지가 잘 될까요? 그리고 옆으로 눕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필러 놓고 옆으로 누면 바로 눌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뭐 액체 성분이 있다 보니까 뭐 유지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저도 설명할 때 이제 6개월에서 뭐 길면은 1년 정도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습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옆으로 자꾸 누워 자고 그런 습관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그게 빠지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 필러가 우리가 단순히 액체라고 알고 있는데 필러가 고유의 그 형태를 만든 성질들이 있거든요. 정말 이게 액체처럼 쫙 퍼져나가는 형태라면 필러를 갖고 코에도 다른 부분에 사용이 사실 어렵거든요. 그게 자기 형태를 유지하는 특성이 약간은 있어요. 물론 고체만은 못하죠. 그래서 걱정하신 것보다 아마 빨리 효과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. 어느 정도 자기 형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자체가 체내에 흡수되는 형태의 필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. 네.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귀가 변형이 된다든지. 어느 필러 시술이나 마찬가지긴 한데요. 이제 혈관에 주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괴사의 위험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,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밀한 공간이고 좀 좁은 공간에 양을 많이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피부 자체에도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
처음에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해보고 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추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이 시술 받고 나서 귀연골로 코수술 받을 수 있나요? 당연히 가능은 한데요. 이제 보통 저희가 귀연골을 채취할 때도 뒤에서 채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필러가 이제 좀 다량으로 들어가 있다 보면은 수술하는데 방해도 되고, 수술 후의 모양을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, 그럴 때는 저희가 보통은 먼저 좀 녹이고, 귀연골을 이제 채취하고, 수술 다 끝난 다음에 좀 다시 시술 받는 걸 권해드리고 있긴 합니다. 그러면 원장님들은 이 시술을 추천을 하시나요? 어떻게?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서 있는 귀를 눕히거나 반대로 너무 작은 소위증, 귀가 작은 사람들 귀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봤지만 정상 각도의 귀를 좀 더 앞쪽으로 밀어내서 효과를 얻는 수술은 사실은 정말 최근에 들어서 생긴 일들이거든요. 원하는 개성이 좀 다양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?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. 당연히 좀 드라마틱한 효과나 그런 걸 기대하기는 우리 이제 윤곽수술이나 그런 뼈 종류의 수술보다는 훨씬 부족할 거고요. 다만 이제 좀 약간의 착시 효과를 노려서 조금이나마 좀 중화면이 짧아 보이게 한다든지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노릴 때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유행이라는 것도 무시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유행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그 시술에 대한 분명 이득이 있을 거거든요.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는 없을 텐데, 그래서 저도 그냥 반대라기보다는 이 필러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걸 원상으로 좀 회복하기가 좀 쉬운 수술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